안녕하세요. 더드림TV의 이학열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보상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직접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영상 하단을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확인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댓글로도 문의 주시면 그것도 언제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 산업재해 전문가이시죠? 모시기 정말 쉬웠습니다. 이승용 노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후부인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창원지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용 노무사입니다. 요새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기온이 높아지는 시간대에는 외출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폭염 안전수칙 잘 지키시면서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더위가 이게 그냥 더위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폭염, 난폭한 더위라고 하죠.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렇다 보니 근로를 하시다가 이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는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 강도가 강하고 외부 작업이나 밀폐 공간 작업 등 온열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 환경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에게서는 이런 질환이 빈번하게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 노동 강도가 매우 강하고 온열에 노출되기 쉬운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온열 질환과 같은 질병이 매우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업무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온열 질환은 누령이라든지 평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보상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건설업 근로자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이 온열 질환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온열 질환 외에도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조업, 건설업 근로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 종류 중에서 산업재해 종류와 보상의 내용 그리고 보상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게 제조업, 건설업 이 주제를 한정하긴 했지만 이게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업종에서 산업재해가 좀 많이 발생하나요? 네, 제조업, 건설의 업종은 매우 다양해서 말씀드릴 게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조선을 포함한 중공업, 자동차 관련 제조업의 경우 작업 환경 측면에서 그리고 근로자들이 매우 많다는 점에서 한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네. 건설업의 경우에는 일반 건설 및 플래닛 건설 쪽에서 크고 작은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조업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산재를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직종은 바로 용접공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용접광인 같은 경우는 높은 작업 장소에서 용접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추락 사고 등 사고성 재해도 발생할 수 있고요. 네. 또 불안정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하시기 때문에 허리나 목에 무리가 많이 가기도 하고 또 용접하는 작업 환경이 매우 시끄럽기 때문에 그렇죠. 난청이라는 질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또 용접하시면서 발생하시는 용접흉 등 유해 물질을 많이 흡입을 하시기 때문에 네. 직업성 암까지도 이완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 등 사고성 재해는 물론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 그리고 폐질환, 직업성 암까지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용접공의 경우에는 이런 산업재해가 모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직종인 것 같아요. 네.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제가 재해를 성격에 따라서 사고성 재해와 직업성 재해로 구분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37조는 재해를 사고성 재해와 직업성 재해로 나눠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고성 재해는 업무상 사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직업성 재해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조업 건설 근로자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추락사고, 끼임사고, 노출사고 등이 많이 발생하고요. 업무상 질병으로는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 폐질환, 직업성 암 등이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재해 성격을 구분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은 보상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는데요. 다만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분명한 반면에 네.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증명 난이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산재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죠.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판단 절차도 차이가 있는데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책임 부담 주체인 사업주를 특정하기가 좀 매우 수월하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여러 사업체를 근로자가 이직하면서 근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사업주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사업주를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산재보호법상 받을 수 있는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드림 TV와 함께 해주시는 임원현 손해사정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막 나가고 있죠? 네, 자막 나오고 있습니다. 임원현 손해사정사님과 손해문의 TV의 댓글과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산업재해보험법상 보상 측면에서는 노무사님이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그러면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종류도 좀 같다 또는 유사하다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두 재해 모두 치료 비용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요양급여. 치료 및 회복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네. 일을 못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또 중증 유아 상태로 2년을 초과하는 치료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되는 상병보상연금, 그리고 치료 후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장애가 남아있게 된다면 장애급여를 받을 수 있고, 만약 돌아가시게 된다면 유족급여 등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다양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보상의 종류를 좀 노무사님 한번 알아봤는데, 이렇게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제가 방금 그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의 처리 절차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먼저 업무상 질병 처리 절차를 말씀을 드리자면 재해자 징역, 유해 인자와 노출 기간, 진단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셔가지고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담당자가 배정이 되어서 재해 조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탁을 받은 자문기관에서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되고요. 그 관할 지사가 재해자 또는 이제 대리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업무상 사고는 인과관계가 명백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절차에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의결 자체가 생략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차이가 있네요. 이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 명확성 정도에서 좀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네, 업무상 사고는 인과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쉬운데요. 항상 업무상 질병은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는 물론 발병에 이르기까지 노출인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의 존재를 소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럴 때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런 과정들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인 노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력을 필요로 한다면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리 절차는 크게 보면 증거자료 수집 및 서류 준비, 근로복지공단의 접수, 근로복지공단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자문기관의 전문조사, 그리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줄여서 질판이라고 하죠. 그 업무 관련성 여부의 의결과 그 의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으로 좀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의 처리 절차는 질판위를 거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구별이 되고, 업무상 사고는 그렇지 않는다, 거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조업 및 건설 근로자 대표적인 산업재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의 종류와 그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승용 노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이승용 노무사님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요. 저는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창원지사의 지사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저희 창원지사는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에 있는 건너편 내동상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셔가지고 시원한 차 한잔 하시면서 산재와 관련한 상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저도 창원지사 가봤는데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컨이 엄청 빵빵해서 좀 추울 수 있으니까 잠바 챙기시고요. 많이들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는 이학열, 촬영에는 박민성, 자문에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창원지사의 이승용 노무사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